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에 뒤이어서 분관까지 했던 한 여성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3일 전에 받은 편지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실제 있었던 한 여성이 겪은 정말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전반적인, 즉 북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바로 청진 보안국의 단속이 됩니다. 지금은 사회안전부로 다시 바뀌었지만 사회안전국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2016년도입니다. 2016년 2월 초였는데 바로 이천주라는 그 악마를 피해서 청진에서 살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청진에서 조용히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증명서도 없고 또 의지갈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관에서 들어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관에 보안원들이 들이닥쳐 숙박검열을 했는데 거기서 걸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혈혈단신이고 아무것도 여해본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중요한 바로 방사포 부대 부중대장까지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국으로 탈출한다면, 즉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간다면 상당히 위험인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보위부에 넘깁니다. 이 도보위부에서 취급하게 되면 정치범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보위부에 끌려가서 자기가 이 보안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보위부에 끌려온 것을 보고 호은정 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를 왜 도보위부에 끌고 왔을까? 그래서 자기는 구호소에 있으면서 3일간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경위, 그리고 왜 청진에 왔는지, 청진에서 함경북도 온성이나 회령이나 무산을 거쳐서 탈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왜 혼자의 몸으로 청진까지 오게 됐는데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호은정 씨는 여기서 내가 잘못 진술하게 되면 정말 북한을 탈출하는 탈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 2003년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고 첫 방사포부대 여성 부중대장까지 했던 경력과 그리고 이천주를 만난 이야기로부터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함경남도 당위원회 신속과에 신소했던 문제, 도보위국에 신고한 문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천주를 피해서 정말 그의 마수가 뻗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청진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은정 씨는 거기에서 아마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도보위부 부부장이 호은정 씨를 최종적으로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호은정 씨가 조선노동당원이고 인민군 부중대장이었던 그 장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정치범 형사로 끌려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은정 씨가 조선노동당원이고 방사포부대, 방사포중대, 부중대장까지 지냈던 경력을 보고 바로 함주군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있는 군 보안소를 찾아가면 거기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 고향에 가서 살라고 다시 함주군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호은정 씨는 함주군에 가게 되면 함흥에 있는 이천주가 또다시 여기에 있는 종태호라는 이 마약 범죄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함주군 지송리에 내려간다면 또다시 이천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함주군으로 가던 도중에 백두산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백두산에는 김정은이 가장 관심사를 보이고 있던 건설 현장이 당시에는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 건설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제대하기 전에도 이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제대군인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자원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 건설 현장에 가서 내가 탄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천수가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백두산으로 향합니다. 즉 양강도 백암군에 있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라는 1호 원제와 2호 원제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발전소 건설에 온몸을 바쳐서 투쟁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뭐냐. 11년 동안 당과
조국과 인민의 충성을 다해서 군사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내가 지금 무슨 꼴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냐고 자기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순진한 분이나 보십시오. 그렇게 짓밟히면서 도당, 도보위부, 도보안국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짓밟히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호은종 씨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당에 충실한 사람인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바치겠다, 이 영웅발전소에 내 뜨거운 피도 바치겠다고 그 언제를 돌아보고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또 보안원한테 단속이 됩니다. 참 운명도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두산 백암군은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혼자서 배낭을 메고 혼자서 증명서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단속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탈북민 때문에 고라파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또 북한입니다. 이 양강도 해산과 삼지연군이나 대홍단군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보안원에 단속된 호은종 씨는 더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백암군 보안소에 끌려가서 조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약 20일을 거기에서 취조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혹한 취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장군님이 가장 심려하고 계시는 이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에 내 한 몸 바쳐 일하러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면 왜 추천서도 없고, 제대군이라면 제대해서 제대될 때 많은 군인들이 여기에 탄원을 하는데 당신은 제대되고 나서 집에 고향에 갔다가 2, 3년 살다가 지금 와서 혼자서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은 반드시 월경, 즉 비법 월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 목적을 대라고 엄청난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안원은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를 양강도 보안부로 다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양강도 보안부에 와서 또다시 10일간 취조를 받고, 이제는 집결소라고 하는, 전국 집결소라고 하는 가장 가혹한 집결소로 소문난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중앙집결소로 보냅니다. 점점 더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호은종 씨는 그때 내가 믿을 것은 정말 없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함경남도, 함경북도도, 이 양강도도,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내가 발붙일 땅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평성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그때 수십 명이 함께 호송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기차는 양강도에서 해산까지 오려면 수일이 걸립니다. 전기가 없어서 가다서구에서 수일이 걸리는 도중에 평안남도 평성시 들어오기 도중에 탈출을 합니다.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믿을 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밖에 없다. 장군님을 찾아가자. 아주 순진하기도 순진하죠. 장군님을 찾아가자고 거기서 걸어서 평성을 넘어서 평양시에 들어옵니다. 평양시에 들어온 입구인 평양시 용성구역에서 체포당합니다. 평양시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도 남루한 이 여성이 평양에 들어와서 잡히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옷도 남루한 데다가 밤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낮에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간다고 가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체포되자 용성구역 보위부에서 또다시 취조를 받게 됩니다. 보위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함흥에서, 그리고 청진에서, 해산에서, 그리고 함주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당 보위부 과장에게 모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과장은 호은종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위원 한 사람을 딸려서 함주군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마 호은종 씨가 당원이고 또 인민군 여성부중대장인 장교였기 때문에 그 이력이 아마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위원과 함께 함주군으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주군에 잡혀오게 됩니다. 호은종 씨는 함주군 보안소 감찰과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취조를 받고 취조한 그 조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 그 내용인즉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찰과 부과장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오빠처럼 지내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일이라는 감찰과 부과장입니다. 이 부과장은 이미 이천주와 많은 뇌물을 받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약 장사를 비호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허은종 씨는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마을 지송리의 보안원이었던 감찰과 부과장 존일이라는 사람을 믿고 종태호의 마약 범죄, 그리고 이천주의 마약, 또 원용환의 마약 범죄와 같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오빠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믿고, 이것은 정말 내가 어디서도 이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 고향이기 때문에 오빠를 믿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의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빨리 이걸 조사해서 빨리 이자들을 체포해서 조사하면 모든 마약 범죄들이 나올 것이다. 그의 집을 가서 수색을 해도 마약이 있을 거다.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부터 이 존일과 함주군에 있는 종태호 마약 범죄, 그리고 이천수와 다 연관되어 있는 이자들은 호은종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호은종이를 살려놨다가는 자기들이 모두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조서 기록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즉 정치범의 딱지를 붙입니다. 그 조서를 보고 호은종 씨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함주군에서 함흥, 그리고 총진, 해산, 여기에 갔던 것은 바로 북한을 탈출하고 비보 몰경하기 위해서였고, 평양에 잔입한 것은 바로 평양의 수뇌부를 해칠 목적으로 비법 평양에 출입했다는 엄청난 죄명이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도끼 재발동 찍는다고 그 존일 감찰과 부과장을 그렇게 믿고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운 데 대해서 허은종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겠구나. 이래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서 죽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나, 내가 여기서 싸우다 죽나, 죽는 건 매한장가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순순히 그렇게 끌려가지는 않겠다 하고 거기에 조서를 찢어버리고 정치부장을 만나고, 아니면 이 모든 있었던 사실을 당중앙위원회 편지로 신서하겠다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절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허은종 씨는 이렇게 강렬하게 도장을 찍지 않고 끝까지 며칠 동안 굶으며 싸우는 덕분에 그나마 정치범의 딱지는 벗을 수가 있었고, 대신 억울한 죄명을 다시 씌웁니다. 즉 함주군 지송리에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북한의 집은 지금은 다 팔고 사고 예전부터 하고 있지만 다 그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은종 씨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도 다 국가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허은종 씨가 함흥으로 갈 때 이 집을 자기를 돌봐주고 가까운 지인에게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에게 우리 집이 좋으니까 집에서 들어와 살라고, 약 방이 한 3칸짜리 정도 되는 아버지가 잘 꾸려놓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줄 거는 없는데 이거라도 보태서 쓰라고 옥수수 70kg를 주기 때문에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서에는 평양시에 부당한 신고 목적으로 비법 출입을 했고, 그리고 국가 재산을 엄청난 가격에 매도했다고 이제는 또 조서를 꾸며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아무래도 재판, 공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 재판 장소에서 이 모든 사실을 수많은 인민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할 결심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재산 절취죄라는 것은 옥수수 70kg면 북한 돈으로 국정가격으로 환산하면 1,000원 남짓합니다. 그러나 그 조서에는 옥수수 가격을 국정가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파는 키로당 2,000원 남아되는 70kg에 14만 원, 북한 돈 14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봉급이 3,000원인데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14만 원을 받고 국가의 집을 팔았다는, 매매했다는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격분이 끌어들어놨지만 제가 북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자 더 이상 이들과 싸울 기력을 잃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재판장에 나가서 공개 재판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고 합니다. 존일 감찰과 부과장이라는 자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아마 뜨끔한 것 같습니다. 공개재판, 인민 공개재판,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놓고 재판할 때 반드시 범죄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에게 말할 시간을 줍니다. 재판장이 말할 시간을 주게 되면
그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경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호은종과 호은종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은종 씨가 11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조선노동당원이 됐고 인민군 부중대장 장교로 전역했다는 것,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은종 씨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그것을 간파한 이 존일 부과장과 감찰과 부과장, 즉 함주군 보안소 감찰과 존일 부과장과 그리고 이천주는 공모해서 재판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주군 인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강제노동 단련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석 달이라는 기간을 줘서 말이죠. 여러분, 강제노동 단련대는 교화소, 즉 감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것이 이 강제노동 단련대는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50g, 100g도 안 되는 강내밥에 먹고 일은 12시간씩 여러분 혹사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그 불량배들,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범죄들이 우글대는 것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거기에 보내가지고 독극물을 써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정말 이렇게 악질들, 한 여성의 운명을 놓고 자기들이 살아나겠다고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겠다고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이 감찰과 부과장이나 이천주, 원용환, 정태호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지방 관료들과 결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호은종 씨와 같은 여성들을 이런 데로 보내고 죽이고 하겠습니까?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노동 단련대에서 호은종 씨는 석 달을 살고 살아 돌아옵니다. 그렇게 독극물을 쓰고 죽이려고 사람들 보내고 때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호은종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강도, 강간 범죄자들이 호은종 씨를 보호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강도, 강간, 도적질하다 잡혀간 사람들이 이 감찰과 부과장이나 함경남도 도당이나 당주항인의 간부들보다 도보위부 간부, 도안전국, 도당, 도인민위원회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흉악범들이 욱실거리는 그 안에서도 호은종 씨를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록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잡혀 다 누명을 쓰고 잡혀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호은종 씨를 살려주고 보호해줬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강도, 강간범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옥수수 한 자루를 도둑질을 해도 강도로 몰고 엄청난 국가 재산을 절도한 엄청 절도범으로 몰고 이렇게 몰아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호은종 씨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길이 어디일까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이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